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노동절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헌설입니다. 제가 4.15 총선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총선에서 만일 보수 야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 당장 탄핵 정국이 조성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반대로 진보 여당이 이길 경우에는 아마 개헌 정국이 바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보 여당이 이겨도 압승을 완전히 했죠. 완전히 압승을 거뒀죠. 보수 야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 선거 승리에 대해서 좀 입조심을 하는, 좀 어떤 표정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 하니 아마 이 본색, 개헌 본색이 집권 세력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개헌을 추진하려는 이유, 만약에 여당이 이겼을 경우에 개헌을 왜 추진하느냐, 주류 세력의 교체를 명문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주류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이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이 승리하고 나서 개헌길을 열어젖히면서 주류 교체도 착착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를 내놨죠.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는 이제 사회의 주류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여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연대와 협력의 중심, 노동계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계, 한노총도 그렇고 민노총도 그렇고 노사정 협의회 틀 안에 들어와서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가 사회의 주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총선 압승을 계기로 해서 주로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런 선언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4연속 선거에서 이겼으니까는 보수에서 진보로 주류가 교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또 산업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가 자본과 기업, 여기서 노동과 노동자로 교체됐다, 그런 선언으로 저는 읽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다음 메시지가 이겁니다.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 가고 있다.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주류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 산업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가령 최저임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 주 52시간 근로제, 이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심지어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좀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런 요소들인데, 그런 마이너스 요소들을 감수를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이 주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문재인 정권의 구상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노동자가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병립을 해야죠. 노동자도 그렇고 기업도 살아야지 노동자의 삶의 질도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 사회 주류 교체의 완성판, 명문화하는 것이 개헌이죠.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1988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자, 그래서 다음 단계는 개헌이 될 텐데, 이것은 국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아마 집권 세력에서는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힘을 받았을 때
이것을 밀어붙여야 된다.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경제 위기론 속에서도 집권 세력 안에서 개헌론이 본물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서 막 흘러나오고 있죠. 그제 2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당선자가 있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변할 겁니다. 이용선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공개념. 그 다음에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인영이 이야기한 그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 발안권 도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국민 발안권. 현재는 개헌, 헌법개정 발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국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방법, 또 하나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법.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유신헌법 전에는 국민들이 발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신헌법에서 없앴죠. 그런데 그것을 되살려서 국민 발안권을 하자. 그래서 국민 10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헌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 발안권을 되살리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국민 발안권은 3월 6일 날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미래통합당 의원 22명도 같이 동참을 해서 여야 148명이 발의를 했죠. 그런데 이 개헌안은 발의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5월 10일입니다. 열흘 남았죠.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의결을 안 하면 자동 폐기가 되는데 그 전에 하자는 게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5월 8일 날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임기도 다 됐고 또 이 국민 발안권에 동참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다 지금 발을 뺀 상태입니다. 22명 거의 다 발을 뺀 상태라서 안 되는데 이걸 왜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려고 하느냐, 표결까지 막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개헌론을 지금부터 촉발시키겠다. 개헌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개헌의 문을 활짝 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에서 이야기하는 개헌은 일반적인 보수 중도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과는 좀 다릅니다. 21대 국회에서라도 이 국민 발안권이 도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죠. 민노총이 조합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개헌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단체들도 같이 다 해서 개헌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지공개념, 이용선이 이야기했던 토지공개념은 물론이고 무슨 이익공유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제 이런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헌법 총강에도 그런 선언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개헌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해외 순방을 하면서 전자결제로 발의를 한 적이 있죠. 개헌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쭉 설명을 했죠. 그 개헌안에도 보면은 대통령 연임제도 있고 토지공개념 이런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새로 명확히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 개헌안이 60일 이내 의결 규정 때문에 지금 폐기가 됐지만은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더 가미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나서 그 준비를 다시 하는데 국회를 우선 통과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죠. 200석이 필요한데 지금 범보수 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무소속 한 4명 하더라도 간단하죠. 개헌선에서. 그 개헌선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몇 석만 어떤 조건으로라도
의원들이 그쪽에 보수 쪽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은 개헌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류 교체에 이어서 사회주의 성격을 담은 헌법 국가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들이 보수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보수의 총선 참패, 진보의 총선 압승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